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흔히 관제 펀드라고 합니다. 과거 정권 때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원하고 또 홍보를 했던 펀드들이 있었는데요. 문제는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겁니다. 이번에 뉴딜 펀드도 이런 관제 펀드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장지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장 기자,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뉴딜 펀드의 예상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지 또 어디에 투자되는지가 좀 궁금할 텐데 이게 알려진 게 있습니까? 네,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. 먼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디지털과 그린을 양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죠. 시중에 도는 유동성을 이 뉴딜 사업에 끌어모으겠다면서 펀드를 출시하겠다는 건데요. 펀드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고 일반 국민들도 직간접적으로 새 펀드에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펀드가 언제 나올지 또 어디에 투자가 되는 건지 기대 수익률은 또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. 펀드 출시는 내년에 될 예정이라고만 밝혔고 또 투자 대상은 뉴딜과 관련된 기업은 어디든지 폭넓게 정하겠다고 해서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네, 이 과거에 나온 관제 펀드들 사실 성적이 그리 좋지는 못했죠. 네, 그렇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펀드가 있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제시하면서 관련 펀드를 지원했는데 한때는 관련 펀드만 50개가 넘을 정도였습니다.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 대박론이 나온 이후 통일 펀드가 우후죽순 나왔었는데요. 두 펀드 모두 출시 직후 정부의 지원 아래 자금이 몰렸고 수익률도 고공행진했던 반면 정권 교체 이후 동력이 끊기면서 개수도 줄고 이 수익률도 떨어지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겁니다. 네, 이런 관제 펀드에 금융사들이 좀 동원되고 있잖아요.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? 네, 안 그래도 오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 관련해서 보고서를 냈는데요. 네.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은행 주주들의 피로감이 확대되고 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특히 민간 뉴딜 펀드는 참여 여부와 규모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금융위에서 고수익성을 언급하면서 금융사의 적극적인 관심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부담감을 지적했습니다. 5대 금융지주는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들에 대해서 7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는데요. 은행권이 물론 디지털이나 그린 분야에 투자해온 건 맞지만 갑자기 수십조 원을 더 늘리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. 특히 울며 겨자 먹기라는 의견이 상당수였는데요. 결국 투자가 실패할 경우 손해는 은행 고객이나 주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. 네, 그렇죠. 장지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.